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표 1번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표 2번이 지금 요 위치에 있고 표 3번이 지금 데이터가 여기 있고 표 4번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쭉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그랬어요. 표 1번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표에 보게 되면 이제 소속 부서라는 게 있대요. 우리 소속 부서가 B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소속 부서랑 표 3번을 이용하래요. 표 3번에는 지금 센터별, 팀별 담당자다라고 해서 표 3번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표 1번에 C의 4번에서 C의 2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들이 쭉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뭘 표시해라? 우리 담당자를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때 표 3번에 보니까 이제 센터명이 지금 이곳에 쭉 들어있고 이 위쪽에 보니까 이제 1팀, 2팀, 3팀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센터명에 따라서 그리고 팀명에 따라서 이제 담당자가 바뀌는 거죠. 그때 우리 소속 부서에 보니까 앞에 두 글자가 전부 다 우리 이제 소속 부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몇 팀인지 그게 이제 써져 있네요. 해서 소속 부서의 앞에 두 글자는 이제 센터명이다. 그리고 뒤에 두 글자는 이제 팀명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때 담당자를 이제 가지고 올 때는 소속 부서의 센터명하고 팀명 얘를 표 3번을 이제 참조해서 구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른 표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hlookup, vlookup 그런 이제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hlookup이라는 그 함수요. hlookup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우리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얘랑 차이가 행참조를 하냐 열참조를 하냐 그 차이요. 이 두 개 함수는 생김새가 아주 유사해요. 자, hlookup 같은 경우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해주고 얘는 행참조하는 함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행번호 써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이제 hlookup 그 함수요. 그 다음에 vlookup이라는 함수는 얘랑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제 열 참조하는 함수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가 열 번호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거예요. 그때 맨 뒤에 보면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이 옵션은 뭐라는 거냐?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찾을 값 얘를 이제 찾겠죠.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정해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이 hlookup과 vlookup에서는 옵션은 이제 똑같아요. 우리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을 쓸 수가 있고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 true라는 옵션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만약에 내가 이제 false를 썼다. false를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찾고자 하는 이 값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범위를 쭉 지정해주고 찾을 값을 딱 지정했는데 그 찾을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이 범위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NA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은 범위에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줍니다. 근사값으로 찾는다고 해도 내가 true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맨 처음에는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찾을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찾아요. 만약에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찾아주는 거고 만약에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그 값으로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표 3번 이 데이터를 이제 참조해서 이 담당자를 가지고 와야 되죠.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hlookup 쓸래 vlookup 쓸래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문제에서 vlookup 요 함수를 이제 쓰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만약에 요만큼의 데이터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팀, 3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센터 명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담당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센터 명, 우리 소속 부서에서 앞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와요. 꺼내온 그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담당자 얘를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때 경상이다, 전라다, 충청이다, 인천이다, 경상이다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써줄 거예요. 그렇게 써주고 지금 만약에 담당자가 지금 여기에만 들어있다면 내가 지정한 범위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의 범위가 지금 이만큼이니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우리 센터 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담당자 명이 써져 있으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찍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vlookup 그 함수를 쓸 거예요. v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쓸 건데 찾을 값으로 우리가 경기 아니면 강원, 경상 이런 거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때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 left 함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보니까 left가 없어요. left 대신에 이제 mid가 있죠. 그러면 mid 함수를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mid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속 부서요. 소속 부서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우리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속 부서 얘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 첫 번째 위치 그러면 경부터죠. 경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두 글자를 갖다 달라. 그러면 경기하고 요 두 글자를 이제 추출해 줄 거라고요. 그거를 이제 찾아라. 그러면 우리 vlookup 함수에서는 지금 찾을 값이 지금 요만큼이 되는 거죠. 내가 mid 함수로 구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만큼의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범위를 요만큼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우리 범위를 이제 지정해주고 내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그때 이제 담당자는 우리 두 번째 열에 들어있죠. 두 번째 열에 들어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열 번호를 이제 2하고 써줄 거예요. 그때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내가 mid 함수를 구한 걸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을 써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범위가 요만큼이 아니라 지금 이만큼이라고요. 그때 담당자 명이 이제 몇 팀이냐 거기에 따라 또 바뀌죠. 그러면 열 번호가 계속해서 바뀐다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여기다 쓸 때는 2라고 쓴 게 만약에 요만큼의 데이터만 있었다면 담당자 명이 우리 여기가 내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했을 때 첫 번째 열에 이제 센터 명이 써 있고 두 번째 열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2라고 그냥 여기다가 쓴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몇 팀인지에 따라서 열 번호가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 열 번호는 1팀인지 2팀인지 3팀인지에 따라 바뀌는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에 보게 되면 소속 부서에 이 뒤에 들어있는 이 두 글자가 우리 팀이죠. 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mid 함수를 또 이용해서 내가 소속 부서를 가지고 있다. 이 소속 부서에서 우리가 1팀, 2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이 2팀이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해서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팀을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온 게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한 그 팀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매치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요. 매치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발원해주는 그 함수가 매치라는 요 함수요. 맨 뒤에 보면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이 옵션은 이 범위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옵션 쓰는 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때 그 옵션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0이라는 그 옵션은 내가 지정할 이 데이터 범위요.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정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이고 -1이라는 이 옵션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그리고 1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입니다. 그때 내가 0이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얘는 이 데이터 범위에 그 데이터가 정렬이 안 돼 있죠.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라. 찾을 때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1은 내가 지정한 이 데이터 범위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고요.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쓰는 그 옵션인데 얘는 찾고자 하는 그 값과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값을 찾아주는 게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범위의 그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다고요. 그때는 이제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데이터를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그 옵션이요. 그러면 매치 함수를 이제 쓸 때 우리가 미드 여기서 이제 1팀이다 2팀이다 그렇게 이제 꺼내온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찾으라고 찾을 값으로 찍어주고 데이터 범위로 지금 이만큼을 잡을 거예요. 해서 내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꺼내왔다. 그러면 3팀이 이 위치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때 이 범위의 그 데이터는 1팀, 2팀, 3팀하고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으니까 옵션으로 1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들은 문자기 때문에 1팀, 2팀, 3팀 이런 문자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0을 써도 됩니다. 왜? 0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0을 써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요 소속 부서에서 뒤에 들어있는 이 두 글자 팀명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미드 함수 시작하면 되겠죠. 미드라고 쓰고 내가 지금 소속 부서를 가지고 있다. 이 소속 부서에서 팀명을 이제 꺼내 오려면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1팀하고 꺼내 왔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조금 해보면 지금처럼 이 소속 부서에서 이 뒤에 있는 이 두 글자 우리 팀명을 전부 다 정상적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이 팀명이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를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미드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서 매치 함수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리고 붙여넣기요. 내가 지금 방금 미드 함수 요걸로 이제 구해 놓은 게 있다. 이거를 이제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데이터 범위에 찾아라.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지금 이 데이터의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옵션을 1로 쓸게요. 1로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팀일 때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으니까 그때 1팀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건데 채우기 엔드를 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쓴 이 식에서 셀 주소가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아까 미드는 제가 채우기 엔드레스의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지금 이 범위요. 지금 요만큼 범위 지정한 거 요만큼 범위 지정한 거요. 그건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 칸을 계산할 때 1팀이죠. 이 1팀을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인지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3팀 거를 찾을 때도 이 범위에서 3팀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2팀 얘를 이제 찾을 때도 이 범위에서 2팀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눌렀더니 1팀은 내가 범위 이만큼 지정했을 때 1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2팀일 때 2가 나올 거고요. 3팀일 때 3이 나올 거예요. 그 밑에는 2팀이니까 2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 두 개는 1팀, 1팀 그렇게 돼 있으니까 1, 1 그렇게 나올 거고 2팀이니까 2가 나오고 1팀이니까 1이 나오고 3팀이니까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 제가 지금 여기서 매치라는 그 함수에 옵션으로 이제 이 데이터 범위가 오름차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을 썼죠. 이 자리에다가 이제 0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곳에는 이제 문자 값이 들어있으니까 1팀 그 두 글자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잖아요. 2팀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3팀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0을 써도 됩니다. 0으로 이렇게 이제 옵션을 바꿔주고, 그리고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채우기를 쭈르륵 해도 값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똑같이 나오더라. 이렇게만 이제 설명하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선생님 옵션 쓸 때 0으로 써야 돼요? 1로 써야 돼요? 그걸 또 물어보세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 문제에서 옵션으로 뭘 쓰라고 지정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냥 매치 이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지 그때 옵션으로 뭘 써라 그게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옵션으로 뭘 쓰든 간에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정답으로 전부 다 인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그냥 0으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값을 다 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위치값을 구한 게 내가 vlookup 함수를 쓸 때 지금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해 놓고 이 소속 부서에서 앞에 있는 이 두 글자 센터 명에 따라서 이제 담당자 명이 바뀌는데 그때 또 팀명에 따라서 또 바뀌죠. 그래서 몇 팀의 데이터를 이제 참조하냐에 따라서 열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한 그 위치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은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1팀이, 2팀이, 3팀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값을 할 때 제가 요만큼의 범위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1팀일 때는 이제 1이 나왔고 2팀일 때 2가 나왔고 3팀일 때 3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vlookup 함수를 쓸 때는 요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거라고요.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했을 때 그때 센터 명이 첫 번째 열에 들어있고 그리고 1팀의 담당자 명이 2열에 들어있고 그리고 2팀의 담당자 명이 3열에 들어있고 그리고 3팀의 이 담당자 명이 4열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매치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를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죠. 왜? 1팀일 때는 아까 매치 함수에서는 1이 나왔지만 실제 열 번호 vlookup에서 사용할 그 열 번호는 2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2가 나왔을 때는 3이 돼야 되고 3이 나왔을 때는 4라는 그 값으로 우리 열 번호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매치 함수에서 구한 그 결과랑 실제 vlookup 함수에 사용할 그 열 번호랑 일씩 차이가 나죠. 일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매치라는 함수의 그 결과값에다가 우리가 더하기 1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더하기 1을 해야 1팀일 때 이제 2하고 나오고 그리고 2팀일 때 3이 나오고 3팀일 때 4하고 그렇게 vlookup에서 사용할 그 열 번호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매치함수 쓴 거 있죠? 요 뒤에 맨 뒤에 가서 이제 더하기 1만 이렇게 추가로 더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 밑으로 채우기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팀일 때 우리 vlookup 함수에서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하게 되면 센터명이 1열에 들어있고 1팀의 데이터가 2열에 그리고 2팀의 데이터가 3열에 그리고 3팀의 데이터가 4열에 들어있어요. 그때 1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게 맞죠? 그리고 2팀일 때는 3열의 데이터를 갖다 달라. 3열에 우리 2팀의 담당자 명들이 들어있는 게 맞죠? 그리고 3팀일 때는
우리 4열이요. 4열에 3팀의 담당자 명들이 들어있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매치 함수 쓴 게 우리 vlookup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열 번호 얘를 이제 구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이 식은 제가 잘라내기 좀 잠깐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vlookup 함수 요거 이제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vlookup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vlookup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맨 앞에다가 찾을 값으로 우리 충청이다, 인천이다, 경기다 해서 얘네들을 이제 미드 함수로 꺼내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미드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소속 부서를 지금 이곳에서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경기다, 강원이다, 경상이다, 인천이다 이런 글자들을 가지고 올 거라고요. 내가 미드 함수를 구한 거 그거를 이제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데이터 범위에서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vlookup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얘하고 얘를 찍은 거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열 번호를 찍어줘야 돼요. 그때 열 번호는 아까 우리 matc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놨죠? 구해놨으니까 그거 이제 컨트롤 V요. 그러면 이제 열 번호 전부 다 들어갔고 그 뒤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vlookup 함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옵션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옵션으로는 false를 쓴다 그랬죠? 해서 맨 뒤에 가서 우리 옵션 false하고 이제 쓸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세로로 막 써져 있어서 얘네가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면 일단 엔터 먼저 누를게요.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경기 1팀의 담당자는 홍길동이래요. 경기고 1팀의 그 담당자가 홍길동이 맞죠? 그러면 요걸 또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건데 그때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 여기서 미드 함수 쓴 거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 값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가 그냥 놔두면 되고 매치 함수는 볼 필요가 없죠? 왜? 매치는 아까 우리 확인 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만큼의 범위요. 요만큼의 범위 지정한 게 지금 얘죠?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담당자 명은 이 범위에서만 찾아줘야 되겠죠? 내가 얘 걸 구하든 담당자 명은 무조건 이만큼 범위에서만 구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홍길동하고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하면 이제 결과값이 싹 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데이터 몇 개만 좀 보자고요. 강원 2팀은 김길동이래요. 강원이면서 2팀인 게 김길동이 맞죠? 그리고 지금 요 데이터도 보자고요. 전라 1팀이래요. 전라이면서 1팀인 그 데이터가 이길동의 데이터가 맞죠? 그리고 충청 1팀 요 데이터도 보자고요. 우리 충청이면서 1팀인 게 정길동이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전라 3팀이래요. 전라면서 우리 이제 3팀인 그 데이터가 이길동의 데이터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확인까지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vlookup 함수 그 기준에 보게 되면 지금 이만큼이 우리 찾을 값이 되는 거예요. 찾을 값으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소속 부서에서 앞에서 두 글자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고 그리고 지금 이만큼의 범위가 우리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범위요. 그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준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뒤에 열 번호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열 번호는 우리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해줬다고요. 그리고 맨 뒤에 요 false가 우리 이제 옵션입니다. 그때 얘네 이제 열 번호를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줬는데 왜 그랬냐? 우리가 이만큼 범위에서 이 담당자 명을 가지고 올 때 몇 팀인지에 따라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 그게 이제 변한다고요. 몇 팀인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해 준 겁니다.
요 매치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되는 거고 맨 뒤에 얘가 이제 옵션이 되는 거예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팀명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준 거죠. 해서 1팀에 있으면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1이 나왔고, 그리고 2팀의 데이터다 그러면 요 범위에서 2팀이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2가 나왔고, 3팀의 데이터를 찾을 때는 3팀이 내가 지금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3팀이 세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3하고 그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vlookup 함수를 쓸 때 우리가 데이터 범위로 요만큼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범위로 이만큼을 지정할 거예요. 근데 이 vlookup 함수 그 범위,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범위에서는 첫 번째 열의 이제 센터 명의, 두 번째 열의 요 1팀의 담당자 명의, 그리고 세 번째 열의 2팀의 담당자 명의, 그리고 네 번째 열의 3팀의 담당자 명의 들어 있었다고요. 해서 우리 이제 매치 함수 구한 거랑 vlookup에서 사용할 그 열 번호랑 일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 뒤에서 우리 이제 매치 함수에서 구한 거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1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라고 했어요. 표 1에 보게 되면 기존 대표 센터라는 게 있대요. 이걸 이제 이용하래요. 자, 우리 기존 대표 센터다라고 해서 지금 IR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 1번에 J4번부터 J23번 그 영역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이제 대표 센터 코드 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대표 센터 코드를 우리가 계산해서 여기다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표 센터요. 기존 대표 센터가 바로 앞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곳에서 마지막 그 세 자리가 100 이하면 기존 대표 센터의 A를 J로, 그리고 100 초가 200 이하면 G를 이제 D로, 그리고 그 외에는 C를 이제 E로 변경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특정 문자열에서 일부를 찾아서 다른 문자로 바꿔주는 그 함수가 우리 substitute 요 이제 함수가 그렇게 이제 해준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명을 먼저 써줄게요. 함수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a b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인수 1번을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A라고 이렇게 쓰고 그 뒤에다가 제가 만약에 C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이 문자열 텍스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에서 A라는 그 글자를 찾아서 C로 바꿔라. 그겁니다. 그러면 A 대신에 A가 들어있던 그 위치에 A가 없어지고 그 위치에 이제 C가 들어가서 CB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 대표 센터의 마지막 세 자리의 그 값을 가지고 100 이하인지 아니면 100을 초과하고 200 이하인지 아니면 그 외에 해당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비교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대표 센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세 글자를 먼저 꺼내 오자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라이트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라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명을 써주고 내가 기존 대표 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세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가로잡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4, 5, 6하고 요 세 개의 그 글자를 이렇게 이제 꺼내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라이트 함수를 꺼내 온 거는 얘는 문자예요, 숫자예요? 당연히 문자겠죠. 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가 우리 텍스트 함수라고요. 해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로 우리가 값을 뭔가를 추출해 내면 그거는 숫자 값이 아니라 문자예요. 텍스트예요. 텍스트. 지금 여기서 4, 5, 6을 꺼내 왔죠? 결값은 4, 5, 6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아 이게 숫자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데이터는 뭐다? 텍스트, 문자더라. 그때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value라는 그 함수가 나왔어요. 요 value라는 그 함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를 숫자로 이제 변환시켜주는 그 함수죠. 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100 이하인지 아니면 100초가 200 이하인지 아니면 그 외인지
그걸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라이트 함수 구한 거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value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value라는 함수로 우리가 라이트 함수 쓴 거 요거 이제 싹 다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얘는 이제 숫자 456으로 이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100 이하야? 아니면 100을 초과해 200 이하야? 아니면 그 외야?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 얘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if 함수 쓸 때 if 함수의 기본 형식이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고 그 뒤에 참을 때, 그 뒤에 이제 거짓일 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100 이하냐?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100초가 200 이하야? 그것도 물어보고, 그 이외야? 이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100 이하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변환이 되게, 그리고 100초가 200 이하일 때는 지금처럼 G가 이제 D로 바뀌게, 그리고 C가 이제 E로 바뀌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 개수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을 때 내가 if를 몇 번을 써야 되냐? 나는 if를 지금 2번 써야 돼요. 이 if를 내가 몇 번 중첩해서 써야 되는지 그 개수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거, 내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게 있죠. 그 개수에서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A를 J로 바꾸든 G를 D로 바꾸든 아니면 C를 E로 바꾸든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해주면 되잖아요. 해서 내가 계산할 그 개수가 총 3개입니다. 3개니까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우리가 이제 if를 2번 써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이 함수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if를 열어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한 게 있다. 이 구한 그 값이 100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작거나 같다 100하고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내가 구한 그 값이 100 이하라면 A를 J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게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substitute 그 이제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내가 지금 기존 대표 센터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 그 데이터에서 뭐를 뭘로 바꿔라? 우리 이제 A라는 그 문자가 있으면 그걸 이제 J로 바꿔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00 이하가 아니라면 100을 초과하고 200 이하인지 아니면 그 외에 해당하는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때 또다시 이제 if하고 써주면 되는데, 그때 앞에다가 썼던 이 식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뒤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해놓고 지금 이번에는 100초가 200 이하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죠. 해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이게 두 번째 if인데 여기서 라이트 함수로 구한 그 값이 있다. 그 값이 우리 200 이하야?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200 이하일 때는 G를 D로 바꿔주면 되죠. 해서 그때 요 A라는 그 문자를 G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J는 이제 D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100 이하야? 그거 물어보고 100 이하일 때는 A를 J로 바꿔라. 그리고 200 이하면 G를 D로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부 다 그 외에 해당하는 거죠. 그 외에 해당하니까 요 함수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뒤에다가 붙여넣기만 이렇게 이제 해주고, G 대신에 우리가 C를 쓰고, 그리고 D 대신에 이제 E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if를 2번 썼으니까 if 가로 2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식이 이렇게 이제 세로로 막 써져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일단 엔터 누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지금 요 세 자리를 봤을 때 100 이하가 맞아요? 아니죠. 200 이하예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그 외에 해당하니까 C라는 그 문자를 뭘로 바꿔라? 2로 바꿔라. 그렇게 해서 2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세 자리를 봤을 때 100 이하에 해당하죠. 100 이하에 해당하면 A를 J로 바꾸래요. 여기 이제 A라는 그 문자가 J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100 이하도 아니고 200 이하도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C를 2로 바꿔야죠.
근데 지금 이 문자에는 기존 대표 문자에는 C라는 그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도 100 이하도 아니고 200 이하도 아니죠. 그럴 때는 이제 C를 2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C라는 그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 얘 좀 보자고요. 182요. 182는 100 이하예요? 아니죠. 근데 200 이하 여기에 이제 해당하죠. 200 이하에 해당할 때는 G를 D로 바꾸래요. G가 D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얘는 이제 100 이하죠. 100 이하일 때는 뭐를 뭘로 바꿔라? A를 J로 바꿔라. 여기 이제 A가 J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100 이하도 아니고 200 이하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C를 2로 바꾸라 그랬죠. 지금 여기 이제 C가 들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2로 바뀌어서 지금처럼 대표 센터 코드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만큼 이제 우리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모든 식이 전부 다 이제 거짓일 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와라. 이렇게 해서 라이트 함수를 꺼내 오게 되면 얘는 이제 문자 값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숫자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valu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값으로 바꿔주고 그게 이제 100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100 이하일 때는 A를 이제 J로 그렇게 이제 바꿔야 되니까 지금처럼 A를 J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식을 쓴 겁니다.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글씨를 바꾸고 이제 출력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뒤로는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안 넘어오더라. 만약에 이 뒤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만 이 뒤로 넘어와요. 이 뒤로 넘어왔더니 valu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그 값이 200 이하야 그렇게 물어봤죠. 여기서는 200 이하 요것만 물어봤어요. 100 초과해? 그거는 이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봤더라. 왜?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 100 이하가 아니다. 그 얘기는 100을 초과할 때만 이 뒤로 넘어오잖아요. 이 뒤로 넘어오기 때문에 100을 초과해? 그거는 안 물어보고 그냥 200 이하야? 그것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요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값이 200 이하라면 G를 D로 바꿔라. 그렇게 이제 해준 거고 만약에 이 조건도 만족을 못하면 그때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이 뒤로 이제 넘어왔다. 그 얘기는 100 이하도 아니고 200 이하도 아니라는 그 얘기요. 그때는 전부 다 이제 그 외에 이제 해당하니까 C를 2로 변경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소속 부서와 총 관리 대수 얘를 이용하래요. 우리 소속 부서라는 거는 지금 B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그리고 총 관리 대수라는 거는 우리 이제 G열에 데이터가 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 2번에 M의 4번부터 M의 9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M의 4번부터 시작해서 M의 9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센터 명별로 제품 관리 비율 그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소속 부서에 보게 되면 경기 1팀이다, 강원 2팀이다, 경상 1팀이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지금 표 2번에는 센터 명이다 라고 해서 경기, 강원, 경상, 인천 이런 데이터만 들어있죠. 그러면 이 소속 부서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를 꺼내 와야 돼요. 이렇게 이제 꺼내 온 게 경기랑 똑같아, 강원이랑 똑같아, 경상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센터명은 소속 부서의 앞 두 글자 다 그렇게 이제 들어있고 그때 우리가 이제 함수를 보니까 레프트 함수가 있죠. 그러면 이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소속 부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제품 관리 비율 그걸 이제 계산할 때는 센터명별로 총 관리 대수의 합계를 구하고 그거 나누기 총 관리 대수의 합계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러면 총 관리 대수의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썸 함수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총 관리 대수 얘네들의 합을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3240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계산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칸만 계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요 마지막 칸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때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 합계를 구하는 이 전체 범위요.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F4번을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채우기 엔드를 쭉 해보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왜? 얘는 우리 뭐 조건 없이 그냥 총 관리 대수의 합을 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센터 명별로 총 관리 대수의 이제 합계만 구해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때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쓰고 우리 조건이 나왔으니까 조건을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센터 명만 얘랑 똑같은 그 데이터면 돼요. 해서 조건이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다가 조건 써주고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범위의 합을 구할지 그 계산할 그 범위만 우리 합계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sum이라는 그 함수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 sum이라는 그 함수 이제 시작하자고요. sum이라고 써주고 이제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쓸 건데 이 전체 소속 부서를 가지고 그냥 계산해 주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 왼쪽에서 두 글자만 일단 다 꺼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레프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소속 부서를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 온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L의 4번 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뭐의 합계를 구해라? 총 관리 대수의 합계를 이제 구해달라라고 해서 총 관리 대수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 가서 이제 성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계산할 그 데이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sum,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가 쓴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 소속 부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만 꺼내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속 부서에서 left, 왼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두 글자 꺼내와라. 그 두 글자 꺼내온 거랑 지금 요 바로 앞에 있던 경기 그거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칸만 계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줄 거니까 내가 식 쓴 거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소속 부서 전체 범위 잡은 거 그리고 총 관리 대수 이 전체 범위 잡은 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땅땅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L의 4번 셀 요거 좀 보자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렇게 눌렀더니 727이 나왔어요. 그때 L의 4번 셀을 찍은 게 지금 얘예요. 경기예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경기랑 똑같은 걸 찾아줘야 되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강원이랑 똑같은 거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경상이랑 똑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채우기 엔드를 할 때마다 이 센터명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해서 이 L의 4번 셀은 그냥 변하게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요거 데이터 요거 이제 경기 것만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경기께 727이 나왔죠. 자 경기가 지금 여기 있고 그 총 관리 대수가 205예요. 요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경기인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홍길동의 데이터가 또 있죠. 해서 우리 컨트롤 키 꾹 누르고 185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우리 경기라고 써져 있는 게 지금 여기 또 홍길동의 그 데이터가 또 있네요. 해서
118 요거 이제 찍어 줄게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맨 밑에 또 경기의 그 데이터가 있죠. 해서 219 요거 이제 찍을게요. 이렇게 해서 경기의 데이터만 총 관리 대수를 이렇게 전부 다 범위로 지정해 보니까 그때 합계가 727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인천 것도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인천 거는 582가 나왔어요. 자, 인천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네요. 요 데이터에 우리 총 관리 대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인천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송길동의 데이터가 또 있죠. 해서 219 얘 이제 찍어주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또 인천 거 또 찾아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19번 행에 또 인천의 데이터가 또 있죠. 해서 요 데이터 219 요거 이제 또 찍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보니까 합계가 582가 나온대요. 582가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구한 거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계산한 게 지금 센터 명별 총 관리 대수의 합계 요거 이제 계산했죠. 그리고 아까 우리 sum이라는 그 함수를 써서 총 관리 대수의 합계를 구했으니까 이제 나눠라 나누기를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지금 방금 식 쓴 거 맨 뒤로 찾아가서 나누기 열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V만 해주면 아까 썼던 그 sum 함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제품 관리 비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계산된 그 값은 백분율로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리고 지금처럼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그 함수를 보니까 텍스트라는 그 함수가 있죠. 얘는 내가 인수를 찍어주고 형식을 써주면 그 형식에 맞게 이제 바꿔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 모든 식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라는 요 함수를 묶어주면 돼요. 해서 텍스트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이만큼 계산한 게 있다. 이 계산한 그 값들을 어떻게 표시해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퍼센트 그 기호를 붙여서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0.0% 이런 형태로 표시해 달라고 형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우리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 식 있죠? 이 식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제품 관리 비율을 구한 그 식이잖아요.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텍스트하고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 모든 식에서 계산한 그 값을 표시해라. 어떻게 표시하냐?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형식을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런 이제 형식을 쓸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22.4%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값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다 됐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여기서 문제 풀 때 그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줬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총 관리 대수의 합계 얘를 이제 구할 때는 그냥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총 관리 대수의 합계를 구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센터명별로 우리 이제 총 관리 대수의 합계를 구해야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된다 그랬는데 이 sum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 곱하기 계산할 그 범위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총 관리 대수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식에서 센터별 총 관리 대수의 합계 구하고 그거 나누기 총 관리 대수의 합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준 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을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백분율로 우리가 전부 다 표시해 줘야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계산한 그 값들을 지금처럼 0.0% 이런 형태로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백분율로 표시가 되도록 지금처럼 형식을 이렇게 써서 식을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트랙터 대수라는 게 있대요. 트랙터 대수가 지금 이곳에 쭉 D열에 들어있죠. 그리고 관리기 대수가 있대요. 관리기 대수가 지금 2열에 쭉쭉쭉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고 땅속 작물 수확기 대수라는 게 있대요. 그 데이터가 지금 F열에 쭉 들어있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각 제품별로 상위 1위, 2위, 3위의 평균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우리 각 제품별로 하위 1, 2, 3위 이제 평균을 표 4번에다가 우리 L에 22, N에 22 이 영역에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트랙터다, 관리기다, 그리고 땅속 작물 수확기다 해서 이곳에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트랙터 대수다, 관리기 대수다, 땅속 작물 수확기 대수다 하고 이곳에 있죠. 지금 이곳에다가 상위 1위, 2위, 3위의 평균값 그리고 하위 1위, 2위, 3위의 평균값을 이곳에다가 각각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하위 1, 2, 3위와 상위 1, 2, 3위의 그 평균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평균 사이에는 하이픈 얘를 이제 연결해서 표시 얘와 같이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상위 1위, 2위, 3위의 그 평균값을 구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대요. 그리고 하위 1위, 2위, 3위의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대요. 그때 이 상위 평균값과 하위 평균값을 중간에 이렇게 이제 하이픈으로 묶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줄 때는 우리가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위 1, 2, 3위의 그 값 그리고 상위 1, 2, 3위의 그 평균값을 구할 때 지금 우리 에버리지 요걸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라지라는 그 함수 스몰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하위 1, 2, 3위 상위 1, 2, 3위의 그 값들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배열상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고 우리가 상위 1, 2, 3의 평균, 하위 1, 2, 3의 평균 값이 각각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얘네들의 그 값을 우리가 중간에 이제 하이픈을 넣어서 연결시켜서 표시해 되니까 그때는 이제 n%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위 1, 2, 3위의 그 값을 구할 때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라지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범위 그 범위를 이제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지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번째 이렇게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 스몰이라는 함수도 얘랑 이제 똑같이 생겼죠. 똑같은데 이제 함수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해서 스몰이라고 이렇게 쓰고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배열 상수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배열 상수는 우리가 이제 라지하고 스몰에서 이제 번째 이 위치에다가 이제 찍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상위 1, 2, 3위의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거기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는이라고 쓰고 우리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트랙터 거 구할 거니까 트랙터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범위로 싹 다 이제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우리 이제 1위, 2위, 3위의 그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번째에다가 1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서 평균값을 구해주겠죠. 내가 여기다 2를 쓰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그 큰 값을 찾아서 평균값을 구해줄 거고 3이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 그거 이제 하나만 가지고 평균값을 구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1위, 2위, 3위의 평균값을 한꺼번에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번째 쓰는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배열 상수를 이제 입력할 건데 그때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1, 2, 3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라지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얘가 이제 번째가 되는 거죠.
해서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큰 값,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얘를 에버리지로 묶게 되면 그 값들의 이제 평균 값을 이제 구해준다고요. 해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 2, 3위의 그 평균 값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요 값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트랙터 대수를 봤을 때 지금 데이터 중에서 지금 가장 큰 값이 145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값은 이제 135입니다. 해서 135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것도 135고 세 번째로 큰 것도 우리 135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했을 때 그때 평균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우리 평균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구한 게 상위 1, 2, 3의 평균 값을 구한 겁니다. 요거 이제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우리가 또 하위 1, 2, 3의 평균 값도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요 라지라는 요 함수 대신에 그냥 스몰로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만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 구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값도 구하고 세 번째로 작은 값도 구해서 그 세 가지 값의 에버리지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써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왔나 그것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트랙터 대수 중에 지금 여기 보니까 25가 있네요.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34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45도 있고 75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작은 게 이제 우리 25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34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작은 그 값이 지금 45인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니까 45가 맞죠? 해서 45 이렇게 우리 세 개요. 25, 34, 45 요 세 개 값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봤더니 평균 값이 그때 이렇게 나온대요. 지금 우리 평균 값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위 1, 2, 3위의 평균 값도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값들을 이제 표시할 때 우리 이제 하위 1, 2, 3위와 상위 1, 2, 3위의 그 평균 값을 방금 구했는데 그 평균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영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라운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평균 값을 구했다. 이거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주고 이제 그 뒤에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스몰로 이제 구했으니까 하위 1, 2, 2위, 3위의 그 값이에요. 그러면 상위 1, 2, 3위의 평균 값은 아까 제가 구해놓고 복사를 했었죠. 그거 이제 다시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로 상위 1, 2, 3위의 평균 값을 구했다고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라운드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여기서 평균 값을 구했다. 그 평균 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라지라는 그 함수령에서 상위 1위, 2위, 3위의 평균 값을 구했고 여기서 하위 1위, 2위, 3위의 평균 값을 구했다고요. 그걸 이제 표시할 때 중간에 이제 하이픈으로 묶어서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 앞에 띄어쓰기 있고 그 뒤에도 띄어쓰기가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M% 연산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앞에서 내가 계산한 거 있다. 요거 이제 먼저 표시해 주고 그리고 M% 열어서 이어서 뭐라고 출력해라. 한 칸 띄고 하이픈 한 칸 띄고 요거 출력해라. 요거 출력하고 M% 이어서 스몰로 구한 거 그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다 썼으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이 표시가 다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엔드를 해주면 되는데 라지에서 구했던 이 범위요. 지금 범위로 쓴 게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트랙터 거를 구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내가 이 식을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관리기 그 대수를 바뀌어야 되고 그 옆에는 땅속 작물 수확기 그 대수를 이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식을 쓸 때 트랙터 거 싹 다 이제 범위 잡았죠?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열 머리글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따로 이제 절대 참조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그 오른쪽으로 그냥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라지라는 그 함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몰이라는 그 함수를 썼는데 우리가 라지 스몰에서 번째 몇 번째로 큰 값, 뭐 몇 번째로 작은 값, 그걸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원래는 이제 1이다, 2다, 3이다. 그렇게 이제 한 개씩만 원래는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배열 상수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 번째를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찾아라.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위 1위, 2위, 3위에 하위 1위, 2위, 3위에 그 값을 여기서 이제 구했어요. 구해놓고 그 값들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평균값을 구해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에버리지로 묶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평균값을 구해놓고 우리가 라운드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상위 1위, 2위, 3위의 그 값, 그 평균값을 먼저 구해놓고 그거 이어서 뭘 출력해라? 한 칸 띄고 하이픈, 한 칸 띄고 얘를 이제 출력해라. 그리고 M% 이어서 하위 1위, 2위, 3위의 그 평균값을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배열 상수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유심히 잘 보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n 중요도라는 거 얘를 이제 작성하래요. 작성을 해서 표 1에 우리 H4에서 H23번 그 영역에다가 중요도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곳에다가 중요도를 쭉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fn 중요도예요. 그때 fn 중요도라는 거는 총 관리 대수랑 트랙터 대수 이 두 가지를 인수로 받아서 중요도를 계산하는 함수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퍼블릭 펑션 이곳을 보게 되면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고 총 관리 대수다, 트랙터 대수다 해서 이 두 가지 값을 인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이거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에요. 만약에 단축키가 생각이 만약에 안 나면 우리가 개발 도구로 이제 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비주얼 베이직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어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만들 때는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모듈에 들어가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모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 제시한 거 퍼블릭 펑션 요거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퍼블릭 우리 펑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fn 중요도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총 관리 대수라고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트랙터 대수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똑같이 닫아주고 엔터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이제 엔드 펑션하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 문제 조건에 맞게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때 관리 대수가 200 이상이고 트랙터 대수가 만약에 100 이상이라면 중요도에다가 이 까만색 별표 요걸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총 관리 대수가 100 이상이고 트랙터 대수가 50 이상이면 중요도에다가 하얀색 별표 요걸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 외에는 전부 다 빈 공백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if, else 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if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총 관리 대수요. 관리 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0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트랙터 대수요. 트랙터 대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1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총 관리 대수가 200 이상이고 트랙터 대수가 100 이상이라면 중요도에다가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조건도 100 이상이야 그거랑 트랙터 대수가 50 이상이야 그 사이에 보니까 또 이고로 묶여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까만색 별표, 그리고 100 이상, 50 이상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하얀색 별표 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된다고요. 해서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 그 사이에다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THEN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어디다가 우리 FN 중요도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까만색 별표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한글 자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한글 자음 중에서 우리 이제 미음에 대부분 들어 있어요.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뜨죠. 그때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집어넣어라 이렇게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제 우리 else if하고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죠. 그때 요 조건하고 우리 중요도에다가 이제 별표 집어넣는 거 이만큼 이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그 밑에 내려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총 관리 대수가 10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트랙터 대수가 5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는 이때 우리 이제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하얀색 별표 요거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다가 else라고 써주고 우리 fn 중요도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요거 이제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빈 공백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빈 공백을 집어넣을 때는 쌍따옴표 두 개를 연속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이 사이에다가 띄어쓰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if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end if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썼는데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AND로 묶어준 거예요.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중요도에다가 까만색 별표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오겠죠. else로 왔더니 또다시 이제 if 또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면 하얀색 별표를 출력해라.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둘 다 만족 못해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중요도에다가 빈 공백을 표시해 달라.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제 이 함수, 내가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 아이콘 이 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어요. 우리는 여기 이제 중요도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H의 4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를 불러올 때는 함수 마법사 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해서 함수 마법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범주를 선택해라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 주고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총 관리 대수 뭐야? 트랙터 대수는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때 첫 번째 이 행에 우리 총 관리 대수 얘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트랙터 대수도 첫 번째 이 데이터의 트랙터 대수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까만색 별표가 나왔어요. 총 관리 대수랑 트랙터 대수요. 총 관리 대수는 200 이상이 맞죠? 그리고 트랙터 대수는 100 이상이 맞죠? 해서 까만색 별표 이렇게 이제 출력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거 요거 좀 보자고요. 우리 까만색 별표가 200 이상, 100 이상일 때 까만색 별표였어요. 얘가 근데 200 이상이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두 번째 조건으로 내려가서 100 이상 얘가 이제 참이 되죠.
그리고 트랙 대수가 50 이상이야. 트랙 대수 보니까 50 이상은 맞죠? 맞으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 거예요. 해서 하얀색 별표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빈칸일 때 좀 보자고요.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얘는 보니까 총 관리 대수가 68이에요. 200 이상 아니죠? 100 이상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 이제 트랙터 대수도 보니까 25입니다. 100 이상도 아니고 50 이상도 아니죠? 해서 이 조건에 전부 다 이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다섯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에 나온 그 결과를 열 번호로 사용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더하기 1을 왜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풀었던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상위 1위, 2위, 3위, 하위 1위, 2위, 3위의 그 값을 이제 구해줬죠. 그거 이제 배열 상수, 그거 이제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함수, 형식이 됐든 옵션이 됐든 그런 거 정리해 드린 거 있어요. 그런 걸 아직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걸 먼저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형식 같은 거 모르면 또 우리 정답에 있는 거, 교재에 있는 정답을 보고 또 똑같이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재에 있는 거 보고 입력하는 거는 그 타자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타자 연습하려고 여러분들의 강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이 문제도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한 번씩만 딱딱딱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